그래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왜 그 한글로 그 양자 컴퓨터를 통한 양자 무작위 보행 이렇게 제가 적어냈었는데 이제 사실 슬슬 저도 이제 영어로 발표하는 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SCC에서 무슨 영어 발표가 별로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이제 발표 저 PPT는 전부 이제 최대한 영어로 준비했지만 발표는 일단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게 될 주제는 양자 컴퓨터에서 어떻게 퀀텀워크 시뮬레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제 퀀텀워크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제 퀀텀워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아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발표다 보니까 이제 퀀텀워크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사례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주제는 디스크리트 타임 퀀텀워크. 그러니까 시간이 딱 끊어져 있는 퀀텀워크예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이 있는데 이 갈림길을 완전히 이제 무작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갈림길에서 무작위로 가는 것을 컴퓨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이걸 무작위로 가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시킬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컴퓨팅을 조금이라도 배우셨으면 그냥 랜덤 함수를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랜덤 함수는 안 돼요. 이런 거를 좀 더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랜덤 함수는 안 돼요. 랜덤 함수 없이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양자역학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역학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무작위로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문제로 제기하게 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사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다 조금씩 이제 배우셨을 거거든요. 제가 막 튜터링을 통해서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소문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이제 조금씩 들어봤을 텐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굉장히 막 생각보다 막 연속적이고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인코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한번 동전을 튕겨보자. 이게 동전을 튕겨서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림에는 4가지 또는 이제 6가지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그러면은 동전을 앞뒷면 말고 한 동전이 면이 4개짜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3면체 주사위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3면체 주사위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6면체 주사위를 생각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전 아니면 주사위를 이제 던져가지고 저희가 갈 방향을 정하는 걸로 해보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랜덤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그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예시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이미지로 가져온 500원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 500원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선 위에서 이제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지금은 이제 2가지 갈림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갈림길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어디로 갈지 동전을 계속 튕겨가지고 정하는 걸로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전을 튕겨서 앞면이 나왔다. 앞면이 나왔으니까 앞면이 나오면 앞으로 가자. 앞으로. 그래서 원래 이제 0에 있던 이 입자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동전을 튕기고
다시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앞으로 가겠죠. 2까지 가겠죠. 그리고 다시 동전이 튕겼더니 이제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시 1로 돌아온다. 굉장히 심플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한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디스크릿 타임 랜덤 워크입니다. 즉 이제 타임 스텝이 한 칸 한 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연속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번의 코인 플립 그리고 한 번의 걸음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로 대응이 되도록 만든 것이 디스크릿 타임 랜덤 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 이 코인의 예시로 저희는 이제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하다하드 코인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게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특징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거죠. 이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면에서 이제 동전을 튕기고 뒷면에서 동전을 튕기든 앞면에서 튕기든 뒷면에서 튕기든 똑같이 이제 50% 확률로 앞면 뒷면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하다마드 코인에서 말하는 하다마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오퍼레이터를 가리켜서 하다마드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양자 컴퓨팅을 여러분 배우신 분이 있다면은 이게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하다마드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오퍼레이터인데 어쨌든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많이 쓰이는 걸로써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하다마드 게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코인 플립을 한번 시도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윗방향, 아랫방향에 해당하는 벡터 이제 업, 다운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그냥 연습이죠. 이 하다마드 오퍼레이터와 그리고 업 지금 이제 윗방향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상태 이거 두 개로 곱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잘 하시죠.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두 개 그리고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거 두 개 이렇게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1, 0이니까 앞에 있는 거 두 개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루트 2분의 1이 두 개 나와서 결국 이게 루트 2분의 1의 위, 아래가 이제 각각 루트 2분의 1씩 있는 이제 슈퍼포지션의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확률을 따져보면은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위가 나올 확률은 루트 2분의 1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루트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50% 그리고 아래가 나올 확률도 앞에 있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50%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도 똑같이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하다마드 코인을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는 동전에다가 하다마드 게이트를 다시 적용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래 아래 방향에 해당하는 벡터는 요거니까 이제 요거를 다시 여기 하다마드 게이트에다가 어플라이를 하겠죠. 각각 이렇게 곱해주면은 뒤에 있는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트 2분의 1의 위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아래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보시면 위가 나올 확률이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라서 50% 그리고 아래가 나올 확률도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라서 5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다마드 코인을 이런 코인을 가리켜 가지고 밸런스드 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오른쪽으로 갈 확률과 왼쪽으로 갈 확률이 똑같은 걸로. 그래서 밸런스드 코인이다. 자, 그럼 이제 이 하다마드 코인을 적용해 가지고 퀀텀 워크를 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그럼 이제 이 하다마드 코인을 적용해서 한번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거를 하다마드 코인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S라고 하는 거를 이게 스텝 오퍼레이터예요. 스텝을
스텝을 이제 가리키고 싶어서 S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과정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위 방향, 그 다음에 제로, 즉 이제 여기서는 이제 i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서 하다마드 코인을 한번 튕겨요. 여기서 하다마드 코인을 한번 튕겨. 그러면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위 방향에 있던 이 코인이 두 개 위 방향과 아래 방향의 슈퍼포지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이제 50% 확률로 위가 나왔을 거고 50% 확률로 아래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가 나오면은 위 방향이 나오면은 이렇게 원래 제로에 있던 거를 한 칸 앞으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아래 방향이 나왔으면은 원래 제로에 있던 거를 이제 마이너스 한 칸 이렇게 가도록 세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스텝 오퍼레이터는 이제 어떻게 세팅이 되어야 하냐면, 이 스텝 오퍼레이터는 위 방향 하다마드 코인을 받았을 때 이제 코인을 건드리지는 말아야 돼요. 코인을 건드리지는 않고, 각각 코인을 건드리지는 않고, 윗방향 오퍼레이터가 윗방향 코인을 확인했으면, 그러면은 i번째에 있는 모든 입자들을 이제 모든 입자라기보다는 이제 이 윗방향과 i 방향에 동시에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관계되는 애는 이렇게 생긴 애일 겁니다. 요거랑 요거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받으면은 앞에는 가만히 냅두고 뒤에한테 플러스 1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앞에 이제 i번째에 있는 애를 i 플러스 1번째로 옮겨줘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스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코인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은 i번째에 있는 애를 i-1번째로 이제 코인을 옮겨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텝을 이제 실제로 밟아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i번째에서 이제 코인이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i번째에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에서 코인을 한번 튕겨요. 그러면 이 하다마드 게이트는 이 앞면이 50%, 뒷면이 50%인 확률을 어느 하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이제 중첩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앞면이 50%인 현실과 뒷면이 현실 50%, 앞면이 현실 50%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S라고 하는 스텝 오퍼레이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원래 이제 i번째에 있던 이 입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i-1과 i 플러스 1로 반반씩.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두 번째 스텝을 밟는 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더 계속 해봅시다. 이제 이거를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다마드 한번 S 한번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는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U라고 이거를 붙였어요. 하다마드 코인을 먼저 튕기고 그 다음에 스텝 오퍼레이터를 한번 밟고, 이 U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제 여러 번 이제 계속 가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원래 하다마드 오퍼레이터와 S 오퍼레이터가 뭐였는지 잠깐 이제 봐두시고요. 뭐였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다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는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가는 거는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하다마드 코인으로 한번 튕겼으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그 왜 윗방향 아랫방향이 각각 이제 반씩 쪼개지고, 그 다음에 위로 향했으니까 그 스테이트가 플러스 1 되고, 여기서는 아래로 향했으니까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이게 각각 이제 50%의 확률로 중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스텝을 밟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기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던 코인은 아까 그 하다마드 코인을 가했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하나는 마이너스 아래 방향, 그리고 하나는 플러스 윗방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다마드 코인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을 때
원래 이제 옆에 붙어있던 마이너스 1은 아래 방향을 이제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로 갈 거고 뒤로 한 칸 더 갈 거고 윗방향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 스텝을 앞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0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에도 똑같은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원래 이제 위방향에 있던 애한테 하다마드 코인을 적용하면은 이 윗방향에 있던 애는 하다마드 코인이 플러스 아래 플러스 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아래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뒤로 한 칸, 윗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한 칸 가는 거죠. 아래, 위 이렇게. 잘 보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한 번 더. 그럼 이 U를 한 번 더 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코인 한 번 튕기고 아래로 갔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아래 방향으로 향했던 코인이 하다마드 코인을 한 번 더 튕기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윗방향 그 업 마이너스 아래 업 마이너스 다운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럼 다운은 지금 왼쪽으로 갔고 업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코인이 윗방향을 가리키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스테이트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똑같은 마이너스 1 스테이트에 대한 건데 여기서도 마이너스 1로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윗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코인이 아래로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바뀔 때 하다마드 코인이 이거를 적어 놓는 게 나을 뻔했네요. 하다마드 코인이 이런 식으로 갔던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11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래서 이제 하다마드 코인이 어떻게 갔는지 기억을 하시면은 이제 위를 향하고 있던 게 아래로 바뀔 때는 부호가 하나도 안 붙습니다. 부호가 안 붙고 플러스인 상태 그대로 넘어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비교할 만한 건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은 이제 위에 여기 다 지우고 네, 빨간색은 여기서 왔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여기서 왔고 지금 얘는 여기서 왔고 앞에는 빨간색이었죠. 앞에는 저기서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서 올 거예요. 여기서도 올 수 있겠죠. 똑같이 이건 0에 있었으니까 0에서 마이너스 1로 올 수 있어요. 0에서 마이너스 1로 올 때 근데 앞에 있는 코인을 보시면은 코인이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다가 다시 아래로 가야 되니까 이때 아래 방향은 여기고 요거랑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1이 생길 테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생기는데 앞에서 지금까지 이제 없었던 일이 사실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지금 요 부분 보시면은 요거 0이잖아요. 이게 똑같이 지금 코인 방향이 아래 방향이고 이렇게 똑같이 코인 방향이 아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위치도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위치가 마이너스 1이면서 코인 방향이 아래 방향이고 그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이 합해지면은 요거는 이제 더해지면서 0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생긴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원래 이제 코인이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가고 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가고 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었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진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눠져 가지고 오는 애가 정확히는 같은 곳에서 오는 애예요. 이게 심지어는 파란색 하나는 지금 0에서 온 애고 그 다음에 초록색도 0에서 온 애거든요. 초록색도 0에서 온 애거든요. 근데 지금 파란색이랑 초록색에서 온 애가 서로
코인이 겹치면서 코인의 이제 페이즈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겹치면서 서로 캔슬이 돼요. 이렇게 캔슬이 되면서 이제 그 마이너스 1에 있을 이제 코인이 이 입자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데서 관측될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앞에 붙어 있는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곱을 해보시면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의 확률 8분의 1,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애의 확률 8분의 1.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신 얘가 없어질 테니까 요거를 이제 지우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실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의 업방향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에 있을 확률로 똑같이 이제 8분의 1이 나와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바로 밑에 이 그 1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1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 여기 여기서 오겠죠. 근데 여기서 오는 각 세 가지 케이스 전부 플러스 사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모여서 여기는 두 개의 업 그리고 다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 이게 여기가 3 해가지고 요거 제곱하게 되니까 이게 8분의 4 플러스 여기 있는 게 그냥 2의 루트 3승 분의 1, 요거 제곱하게 되니까 이거 8분의 1 해서 여기가 이제 8분의 5가 나와요. 전체 지금 1인 거 보이시죠?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3개 있고 나머지 8분의 5 다 여기 있고. 그래서 확률이 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 있을 확률은 낮아지고 플러스 1에 있을 확률은 8분의 5로 심지어 이제 2분의 1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궤변이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막 그냥 수식 가지고 이렇게 노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림도 준비했습니다. 아까 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왔어요. 방금 제가 이제 수식으로 썼던 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요거 같은 0에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같은 마이너스 1에 있고 여기는 1에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전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0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요거 0 되는 거, 그 다음 요거 붙어서 2 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해가지고 일단 요걸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차이 보이시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인 거를 놓고 한 단계씩 다시 따라가 보면은, 자, 첫 번째 단계, 2단계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이 이유를 어플라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에 각각 2분의 1씩 있는 상태예요. 다음에 한 번 더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2에 있을 거, 마이너스 2에 있을 거, 그다음 0에 있을 거, 지금 각각 여기 4분의 1, 여기 4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1,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2분의 1 인 확률로 이제 각각 존재를 하고 있고요. 관측을 했을 때 이 확률로 관측이 될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원래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랜덤워크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근데 한 번 더 하면 얘가 달라져요.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달라진다. 지금 여기서 여기 8분의 1, 여기 8분의 1, 여기 8분의 1, 그리고 여기가 8분의 5가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8분의 1, 여기 8분의 1, 여기 8분의 1, 그리고 여기가 8분의 5의 확률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갔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갔는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하나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아이고 고백할 때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클래시컬 랜덤워크와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클래시컬 랜덤워크에서는 아까 이제 요거에 가기 직전 요렇게 여기랑 여기랑 여기 있었던 지금 이제 이 상태에 있던 코인들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는 확률이랑 여기서 오는 확률이 중첩이 돼 가지고 얘가 그냥 더해지기밖에 안 했거든요. 원래는 이게 더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왼쪽에서도 올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올 수 있으면은 당연히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간에 왼쪽에서 오든지 오른쪽에서 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같은 방향으로 가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 두 개가 캔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얘 확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퀀텀 워크를 반복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가운데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퀀텀 워크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편향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출발할 때 저희가 이렇게 잡았던 거, 그 출발할 때 잡았던 요거 상태를 윗방향이 아니라 아랫방향으로 먼저 이제 잡고 출발을 한다라고 이제 한 다음에,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아랫방향으로 잡고 출발을 하면은 이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은 커지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갈 확률은 작아지는 현상을 관측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코인 방향이 달라지면은 코인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맨 처음에 출발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왼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여기가 이제 더 진해지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확률 중첩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퀀텀워크가 원래 0에서 똑같이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으로 이렇게 편향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컴퓨터 한 몇 시간 정도 돌리면은 이 정도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퀀텀 워크를 계산을 했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리더라. 즉 이제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사실 속였다고 한 거, 사실 하다와드 코인은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하다와드 코인은 이게 보시면은 그냥 딱 봐도 하다와드 코인에 이제 위를 넣었을 때는 이거 두 개가 그냥 멀쩡하게 플러스로 연결되는데, 얘가 아랫방향의 코인에다 어플라이를 했을 때는 이 부호가 달라지잖아요. 마이너스로. 그럼 이런 식으로 막 플러스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게 뭔가가 서로 겹쳐.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가는 것에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이시메트릭 코인이라고 하는데, 에이시메트릭 코인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시메트릭한 코인은 생각해 볼 수가 없냐? 시메트릭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시메트릭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이제 얘랑 좀 이제 차이가 보이시죠? 일반적인 막 매트릭스 요런 거 하고는 또 다르고, 시메트리는 이제 요거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시메트리긴 하지만, 이게 그 퀀텀 워크에서 얘기하는 에이시메트릭 그리고 시메트릭은 이게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랑 이제 왼쪽으로 갈 확률이 시간이 지났을 때도 이제 똑같이 계속 유지되도록, 프로버빌리티 그 디스트리뷰션이 똑같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를 이제 가리켜서 이렇게 에이시메트릭, 시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메트릭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좀 이번에는 뭔가 대칭적으로 갈 것 같이 생겼죠. 아까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앞으로 가다가 반대로 돌 때는 I가 붙는다. 그리고 이거는 아래로 가다가 반대로 돌 때는 I가 붙는다 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돌 때는 I가 붙는다 라고 했으니까 어 이게 앞에서 말했던 하다바드 코인에 비해서는 좀 이제 시메트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랜덤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시메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양자 컴퓨팅에서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블락스피어에 좀 친숙하다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다마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하다마드 코인은 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상태가 요거죠. 여기 업 상태 또는 이제 제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업에 있는 상태를 얘가 하다마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보내거든요. 여기 왜 안 나오니? 네, 여기 이제 플러스 상태로 보내거든요. 일반적으로 플러스 상태라고 부르는 곳인데, 근데 이쪽으로 보내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하다마드 코인 그리고 하다마드 게이트는 이 X랑 Z랑 정확하게 중간에서 45도 각도로, 여기 45도 각도로 서 있는 이 축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는 게이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까지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요거는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로 보내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애를 다시 이제 여기로 보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이트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이 아래쪽 1에서 1 또는 아래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한 요쯤에 있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어쨌든 이게 각도가 어, 이 축을 기준으로 45도 각도로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그래 그냥 좀 완전히 대칭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뭐 대충 그런 인투이션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근데 아까 그 사용했던 그 y 오퍼레이터 있잖아요. y 오퍼레이터 1 i 1 여기 루트 2분의 1, 얘 같은 경우에는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90도씩입니다. 이건 90도씩. 이건 여기로 90도씩 이제 회전하는 변환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90도 회전한다는 거는 사실 결과는 똑같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보내니까 이게 업이랑 그 다음에 다운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그 y축 회전이 아니네요. y축 회전이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닌 것 같아요. 어, 그, 아닌 것 같은데? 얘가 x축 회전인가 봐. 아무래도.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닌가? 아니에요.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여기로 이제 보내는 변환이 되는데, 아닌가 봐. x축 회전인 것 같아요. 얘가 y라고 여기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 y가 일반적으로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y가 아니고 이제 컨터 마크를 얘기하면서 나온 y다 보니까 얘가 y축 회전이 아니고 이제 x축을 기준으로 90도 회전이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합시다. x축을 기준으로 90도 회전. 심지어 방향도 이 방향이네요. 오른쪽 방향. 네, 이 방향으로 90도 회전. 자,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 즉 이제 지금 얘가 회전하는 거는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90도 틀어져 있어서 얘가 한 번 돌리면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 y를 한 번 더 돌리면 여기로 가고, 다시 돌리면 이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돌리면은 맨 위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식의 이제 회전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y가 여기서 이제 이런 Y 오퍼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코인을 플립하면은 이제 90도에 맞춰 가지고 도는 것에 이제 착안해 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아예 그냥 하드워드 코인은 그대로 냅두고 처음에 시작하는 코인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코인을 업으로 설정하지 말고, 지금 이제 아까는 업에다가 하드워드 코인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갔었는데, 사실 이게 하드워드 오퍼레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애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즉 여기를 이제 시작점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아서 여기 얘를 시작점으로 잡으면은 이거죠. 플러스 i의 다운. 요거를 시작점으로 잡으면은 얘가 그 하다마드 오퍼레이터가 회전하는 거랑 정확하게 이제 수직 90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그 계속해서 저희가 왜 코인 플립하고 그 다음에 스텝 한번 밟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반복을 했을 때 이게 그 서로 시메트릭한 분포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제 한 방법은 이렇게 오퍼레이터 자체를 바꾸는 거고 다른 한 방법은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트를 바꾸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시메트리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아까 나왔던 결과랑 비교해 보세요. 아까 나왔던 결과가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졌을 때 이번에 나온 결과는 양쪽이 좀 이제 균등하게 퍼지는 방향으로 퀀텀 워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이제 디스크릿 퀀텀 워크가 뭔지 여러분들은 사실 다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건데 이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점 없나요? 또 이상하죠? 이렇게 봐도 이상하죠? 시메트리하게 봤는데도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랜덤 워크였으면은 이게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 그래프는 여기가 이제 0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좀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 모양이 원래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퀀텀 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대로 가죠. 가운데 있을 확률이 이제 엄청 낮아지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애들의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퀀텀 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랜덤 워크와는 상당히 이제 다른 양상을 띠게 되고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게 뭐 당연히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활용하는 데에도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활용이라고 할까? 뭐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 말하자면 디퓨전이잖아요. 이 디퓨전을 어, 예를 들어서 그 양자 퀀텀 워크를 하는 디퓨전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이 그 바깥으로 이제 튕겨 나가는 시간보다 이 퀀텀 워크를 하면서 이제 디퓨전이 있을 때 걔가 디퓨전이 훨씬 빨리 일어난다라거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활용해 가지고 그 서치 알고리즘에도 활용을 한다고 해요. 즉 이제 서치 알고리즘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게 시간에 따라서 최대한 이제 모든 이렇게 막 데이터가 이렇게 다 저장이 돼 있을 때 이 데이터를 랜덤하게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찾는데 이거 찾는 거를 만약에 여기를 찾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간 다음에 여기를 찾고 다시 여기서 랜덤하게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원래 클래시컬 랜덤 워크에서 봤던 가우시안 분포가 나오는 이유 때문에 이게 굉장히 느려요. 근데 퀀텀 워크를 이용하면은 그냥 이제 그 왜 코인 플립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찾기만 해도 얘가 이제 바깥쪽으로 빠르게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여기 있는 이제 모든 애들을 잘 이제 서치를 할 수 있게 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뭐 이제 이런 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디스크릿 타임 퀀텀 워크였고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컨티뉴어스 타임은 디스크릿 타임의 극한이에요. 디스크릿 타임이 이게 그냥 리미트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워크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워크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하고 보시면 지금 이제 앞에서 말한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워크가 결국 이제 퀀텀 워크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왜 그 앰플리튜드가 서로 캔슬링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거의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이제 내용 자체는 똑같게 이제 흘러가니까 나머지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최대한 이제 재밌게 들어주세요. 지금 이제 이 퀀텀 워크, 디스크리트 타임 퀀텀 워크를 좀 더 이제 많은 케이스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더 들어보면은, 자 이제 아까는 앞, 뒤 이렇게 두 가지만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세 가지 경로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0에서 출발해가지고 위로 갈 수 있고 안쪽으로 뭐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총 세 가지 방향의 자유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라벨링을 한 거를 보시면은 1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1은 이제 다 전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2가 나오면은 X축 방향이라고 하죠.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2, 그 다음에 3이 나오면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3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제 이렇게 각 엣지에다가 각 그 변에다가 숫자를 어사인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코인이 아까는 앞, 뒤 이렇게 두 개만 했었는데 이제는 앞, 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너럴하게 0, 1, 그 다음에 이제 2,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1, 2, 3이 어사인 돼 있으니까 그냥 1,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인 스테이트의 자유도를 하나 좀 늘려주면 된다, 이런 거죠. 코인 스테이트의 자유도를 하나 더 늘려줘서 그러면 각각의 코인 스테이트에 대해서 1이 나오면 이렇게 위로 가고 1이 나오면 이제 앞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이 나오면 앞자리를 바꾼다. 그리고 2가 나오면 중간 자리를 바꾸고 2가 나오면 이렇게 가운데 자리를 바꾸고 그리고 3이 나오면 마지막 자리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이게 어떻게 이동을 할지 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복잡한 그래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시로 드는 것 중에서 그냥 그림이 있는 걸 가져왔어요. 사실 이제 그림이 이제 잘 그려져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도 어사인할 수 있어요. 그래프의 편 개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최대 변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 최대 변의 개수에서 1, 2, 3, 4를 각각 이제 어사인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변이 3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4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걸로 잡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2개밖에 없다. 얘가 갈 수 있는 방향이 2개밖에 없으면 나머지 2개는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걸로 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좀 상상하는 거냐면은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예요. 얘가 변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확률이 각각 변이 많으면 각각 4분의 1 확률로 가고 그다음에 변이 2개밖에 없으면 2분의 1 확률로 가는 거니까 요거에는 잘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 변으로 갈 확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갈 확률이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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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각 변에서 움직일 확률이 4분의 1이면은 이 변을 기준으로 봐도 여기서 여기로 갈 확률 4분의 1이고 여기로 갈 확률이 4분의 1이면은 여기에서 안 움직일 확률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이 연결이 많이 안 돼 있으면은 덜 움직이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팅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런 메소돌로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제자리 걸음하는 걸로 안 나갈 확률을 규정하자. 나가지 않을 확률. 이제 나가지 않을 확률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최대인 것까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4분의 1의 확률로 움직이는 것을 가정을 했지만
더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2개씩 더 붙이면서 각 변으로 움직일 확률이 6분의 1씩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든 간에 이제 이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워크를 응용을 하면은 결국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워크든 아니면은 얼마나 이제 복잡한 그래프에서든 코인 토스라는 컨셉 하나만으로 이제 이 전체 알고리즘들을 좀 더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저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 제자리 확률을 정의하지 않고 만약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코인을 여러 개 던지면 돼요. 이거는 그 2개짜리 코인, 이건 3개짜리 코인, 이건 4개짜리 코인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4개짜리 코인만 보이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2개짜리 코인만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시 랜덤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랜덤워크를 구현하는 것에 결국 이제 앞에서 이제 했던 것들은 기본적인 애들을 이제 생각한 거, 기본적인 컨셉을 생각하는 거였고, 자 그러면은 이 랜덤워크가 좀 더 이제 다양한 그래프에서 이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다양한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기 전에 일단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워크가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리미트 있잖아요. 이거를 극한으로 가져가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하나 준비해놨어요. 예시 같은 경우엔 이거예요. 원형 네트워크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각각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갈 확률, 왼쪽으로 갈 확률이 뭐 대충 말하자면 50%씩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에서 이번에는 해밀토니안을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H는 이제 하다와드가 아니라 해밀토니안입니다. 해밀토니안 H입니다. 이 해밀토니안을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정의된 건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얘가 잘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스테이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스테이트가 000 같은 경우에는 이거거든요. 얘가 1, 0. 이게 000 스테이트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해밀토니안을 그냥 얘한테 한번 가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앞 1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이제 0, 0, 1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0, 0, 0, 0, 0, 1, 0, 0, 0, 0, 2가 아니라 지금 비트 단위니까 이거죠. 0, 1, 0. 요렇게 가는 거 보시면 돼요. 0, 1, 0 해가지고 쭉 가면은 그러면 이제 111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를 한번 이제 이런 걸 이제 쭉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000을 넣으면 얘를 1로 한 칸, 그 다음에 뒤로 한 칸, 여기서 이제 뒤로 한 칸,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가게 만들고, 원래 자리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2를 어사인 해주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해밀토니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는 거는 아니지, 당연히. 자, 그러면은 이 해밀토니안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이제 이 푸사이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푸사이 제로는 저거겠죠. 000에서 아마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푸사이 제로에서 매우 작은 시간 dt만큼 움직였을 때, 매우 작은 시간 dt만큼 움직이는 요거는 이거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시간만큼 움직이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이제 막 연속적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1만큼 있었어. 1만큼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부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일부가 요만큼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요만큼 흘러가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얘가 만약에 연속해가지고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면은 이거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반은 이제 이쪽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얘가 또 일부가 나눠져가지고 반은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이제 연속해가지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매우 작은 시간 일어나면은
매우 작은 시간 동안 이걸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에서 여기로 나가는 거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매우 작은 게 이만큼 움직이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거다. 매우 작은 일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자, 그래서 그런 게 여기 담겨 있어요. 이거 이제 자세한 거는 뒷부분에서 살펴볼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해밀토니안 그리고 타임 에볼루션을 정의하면은 그러면 이거의 솔루션도 여러분 만약에 그 양자역학을 들으셨으면 수업을 들었거나 튜터링을 들었거나 뭔가를 들으셨으면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이 t는 그냥 저거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arbitrary한 t에 대해서 exponential 마이너스 iht를 psi 제로에다가 곱하면 된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양자역학 모든 사실 문제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지. 문제는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iht인데 이 h가 심지어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든지 오퍼레이트든지 이거잖아요. 근데 이 오퍼레이터를 여기 exponential 위에 올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얘가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가는 요 컨티뉴어스한 이 표현을 거꾸로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해요. 이걸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이제 매우 작은 시간 동안 psi가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그냥 psi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ihdt에다가 psi 제로로 곱한다. 이런 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요거를 t를 이렇게 가는 거를 사실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이걸 어차피 연속으로는 계산 못해요. 컴퓨터가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디스크리트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디스크리트하게 계산하는 이 메소돌로지를 여기서 찾자는 거예요. 여기 exponential 마이너스 iht를 이렇게 매우 작은 시간 dt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근사한다는 것을 이용하자.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예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0에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h는 이렇게 생겼어요. psi 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ihdt를 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psi 제로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매우 작은 시간 곱하기 i에다가 아까 제가 말했던 h를 psi 제로에 곱한 거 마이너스 2 0 0 0 111 001 이렇게 뒤로 가는 거 한 칸, 앞으로 가는 거 한 칸,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곱해진 것만큼. 그리고 이게 결국 exponential 마이너스 i h dt의 근사값이다. 즉 요거 이제 1차 근사인 거죠. first order approximation인 거죠. first order approximation. 자, 그래서 얘가 first order approximation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dt가 매우 작으니까 이거 전체에 지금 노멀리제이션이 살짝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노멀리제이션이 어긋나 있는 것만큼 사실 되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뭐라고 할까요? 한 여기가 n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000에 있을 확률 000에 있을 확률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000는 지금 요거잖아요.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고 나면 n 플러스 2i만큼 000가 있는 거니까 이거에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뒷부분에 있는 거 마이너스 i 이거 있는 것까지 합하면은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전체 제곱하면은 뭐 n이라고 하지 마. 아니, n을 이제 여기서 쓰는 게 아니군요. 네, 여기는 그냥 1이니까 1. 그리고 요거 제곱 전체 한 거를 요거를 전체 제곱한 거를
n이라고 합시다. 이거 전부 제곱해서 더한 거를 n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n분의 1이 되는 거죠. n분의 1 플러스 2i가 되는 거고, 여기는 n분의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n분의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n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얘가 4, 5, 6, 7 정도 된다라고 뭐 루트 7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루트 7에다가 루트 7분의 제곱하면은 7분의 1 플러스 4, 5 정도, 여긴 7분의 1, 여긴 7분의 1.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있던 1만큼 있던 거를 이제 7분의 1씩 나눠 가진 거예요. 이렇게 7분의 1씩 나눠 가지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7분의 1 그리고 7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 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뭐였는지 다시 설명하면,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워크도 사실 이렇게 매우 작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매우 작은 시간 dt 동안 이렇게 여기 있는 000에 있던 이 probability density를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설명이 가능하다. n 같은 경우에는 dt가 이제 1로 대충 생각을 한 거죠. dt가 대충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7분의 1은 꽤 큰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는 저희가 dt를 1로 설정해서 지금 1로 이제 자연스럽게 설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dt가 더 작으면은 dt가 한 100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가는 게 가만히 있는 게 한 뭐 100분의 98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100분의 1, 뭐 100분의 1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같은 것이 이제 전부 계속 가능할 거다. dt를 이제 계속 작게 만들면 가능할 거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워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대신 제가 이번에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해밀토니안을 그냥 뭐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잡아버렸는데,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잡는 거는 정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거를 만들 때 약속을 지키는 이제 컨벤션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게 나가는 속도도 사실 dt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어 1초 동안 한 100% 나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요만큼 있었으면은 1초 지나면 얘가 100%가 다 나갈 정도로 많이 나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초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t의 단위를 저희가 그냥 시간으로 잡아놨지, 단위가 막 없게 잡아놓지 않고 시간의 단위가 있게 잡아놨으니까 1초 동안 가도 한 50%밖에 안 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호핑 레이트 감마를 이제 추가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잡는 거는 이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잡아요.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이제 이 커넥티비티 매트릭스 A는 만약에 K랑 J가 연결이 돼 있다. 이제 이 KJ는 저거죠. K번째 위치, J번째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K번째 위치와 J번째 위치가 커넥트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KJ가 같은 거, 즉 이제 여기 매트릭스에서 이 대각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각 성분은 FJ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FJ는 사실 왜 여기 나머지 성분들을 전부 더한 거예요. 나머지 성분들을 전부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곱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잡혀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를 즉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은 여기다가 이제 호핑 레이트 감마를 곱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아까 예시에서 봤을 때 A 매트릭스는 아까랑은 부호가 반대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어사인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가는 이제 그 베이스의 개수를 이제 여기서 세는 거예요. 즉 이제 한 번의 연결이 있을 때 이 연결로 인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요 그 레이트 감마가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이제 연결이 있을 때마다 이 나가는 레이트가 일정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뭐 3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는 전부 2고 여기서 3이 되는 식으로, 즉 나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변의 개수를 추가하는 형태에서 했던 그 스트래터지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A에다가 감마를 곱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플럭스 감마 같은 걸 이제 곱해줘 가지고 정확하게 잡은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잡은 거랑은 살짝 다르죠. 살짝 다른데 사실 이제 아까 그 얘가 i로 이렇게 갔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마 아마 이제 미분 방정식이랑 이렇게 풀면서 얘가 조금 더 이제 어떤 시메트리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시메트리 구조를 제외하고 보면 사실 그냥 딱 이렇게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에서는 똑같아요. 그냥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왜 라이트 핸디드 시메트리를 라이트 핸디드 이제 그 페어티를 이제 잘 잡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퀀텀 워크도 대충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막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문제가 되고, 앞에 있는 것들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그냥 그래프를 보고 그냥 막 그래프를 보고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찾으면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워크하고 잠깐 또 살짝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여기서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워크에서 시메트릭이랑 에이시메트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시메트릭하게 이렇게 A 커넥티비티 매트리스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넥티비티 매트리스를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잡는 거는 당연히 뭔가 어떤 편향성이 없다고 일단 가정을 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만약에 그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워크에서 이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워크로 갈 때 이런 에이시메트릭한 어떤 그 퀀텀 워크를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는 못 잡겠죠. 다른 식으로 잡게 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잡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또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시메트릭한 거를 얘기를 할 거고, 이 시메트릭한 거를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지 이건 이제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 퀀텀 워크는 아까 제가 계속 소개해 드렸던 이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는 이 이미지를 사용했던 에서 나온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을 이제 여기서 굴리는 방식으로 했어요. 이게 한 스텝이거든요. 전체가 한 스텝이라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스텝업이라고 할까요? 스텝업, 여기가 스텝업, 그다음에 여기가 스텝 다운이에요. 여기가 이제 스텝 다운. 그래서 하드워드 코인을 한번 튕기고 스텝업과 스텝 다운을 진행하고, 그다음 이거 전체를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워크를 몇 번 진행했는지 그 몇 번만큼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워크를 양자 컴퓨터에서 똑같이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코인을 굴리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스트래테지가 쉬우니까 좀 나아요. 많이 훨씬 이제 쉽겠죠.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워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더 어려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좀 쉽대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에 그냥 해밀토니안이 굉장히 일반적인 아이식 모델에서처럼 x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x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x는 전부 저거죠. 그 x축 방향 회전, 그리고 여기 y축 방향 회전, x, y, 그 다음에 z축 방향 회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y축 방향 그리고 z축 방향 회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런 방법으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ht를 곱해줄 수 있어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 요만큼이 h 때, 요만큼이 h 때, 해밀토니안일 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서킷으로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 타임 퀀텀 워커,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퀀텀 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가장 간단한 케이스여서 사실 이거를 전부
어플라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래프로 가는 경우에는 스태거드 퀀텀워크라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이 스태거드 저 퀀텀 네네.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어서 네네. 만약에 뒤에 일정 있으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되고. 네. 양이 많지는 않아요. 네, 아마 10분 되기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바쁘신 일이 있으면은 먼저 나가셔도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계속 소개를 드리면, 그래프가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스태거드 퀀텀워크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뮬레이션 기법 중에 하나인 트로틀라이제이션을 이제 퀀텀워크에 응용한 걸로 보여져요. 저는 이게 트로틀라이제이션이랑 그 방법이 굉장히 유사한데, 이거는 그냥 이런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전체를 이렇게 한번 옮기고 왼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코인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코인을 뺀 거예요. 코인 없이 이거를 컨티뉴어스 타임이나 이렇게 퀀텀워크를 할 때 한 번에 다 옮기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전체가 그래프가 뭐 엄청 복잡하게 생겼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그래프가 엄청 복잡하게 생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복잡하게 생긴 그래프의 경우에 이 그 복잡하게 생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이걸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를 테셀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모자이크 같은 건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왼쪽에 나와 있는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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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떤 게이트를 가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게이트를 가하는 식으로 이제 이거를 줄일 수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위치를 이렇게 전부, 아니면은 네 개를 이렇게 전부 가지고 이제 게이트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 두 개에서 갈 수 있는 00 상태랑 01 상태랑 10 상태랑 11 상태를 전부 다 이제 고려하면서 게이트를 가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심플한 네트워크에서 이게 그나마 이런 식으로 좀 낮게 나왔지만, 사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여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항상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거를 붙어 있는 두 개끼리 교환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서, 아니면 두 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한 네 개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이렇게도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가 붙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그래서 각각 해밀토니안을 간다. 이렇게 h1t 그리고 exponential by 마이너스 i h2t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확실히 근데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 왜냐면은 그냥 이것만 한번 생각해봐도, 그냥 하다마드 코인만 한번 생각해봐도, 원래 여기에 1이 있었는데 이 1에서 50%씩 나눠주고 싶어요. 원래는 50%씩 나눠주고 싶은데, 50%씩 나눠주는 거를 스태거드 퀀텀워크에서 하면은 첫 번째에는 얘가 50%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똑같이 이제 50%를 가할 거니까 50%가 4분의 1만 오른쪽에 이제 도달하는 식으로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100% 정확한 컨텀워크가 되진 않는 거죠. 100%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대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역시 이 DT를 이거를 0으로 최대한 줄이면, 이거를 최대한 0으로 줄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걸 DT를 0으로 줄이는 것보다 이거를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얻게 되는 이득이 더 커서, 그런 이득을 활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복잡한 그래프에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 점까지 잠깐 언급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 그보다는 간단한 모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이식 모델을 살짝 이제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를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왑 게이트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스왑 게이트는 그냥 두 개의 큐빗의 위치를 바꾸는 거를 가리켜서 스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스왑을 n루트 스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스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랑 여기에 있는 요 점이랑 요 점을 서로 이제 바꿔. 여기에 있으면 여기로 보내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로 보내는데 이거를 100% 보내지 말고 n 루트만큼 보낼 수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뭐 n분의 n-1은 남겨놓고 n분의 1을 보내고 여기서도 n분의 1을 보내고 한 뭐 n분의 n-1을 여기다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묶여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다라고 하면 요거가 묶여서 1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요만큼이 묶여서 제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섞는 거를 애매하게 섞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매하게 섞는 이 n루트 스왑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매스매티카로 계산을 했고요. 매스매티카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zn은 마이너스 1에 n분의 1, 왜 그 여러분들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보시면 이거죠. n분의 파이, n분의 파이만큼 있는 얘가 zn이라고 하면은 이 zn을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zn,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z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섞어주게 되는 게이트가 돼서 지금 이제 이 게이트를 활용해가지고 이 게이트를 이제 그 한번 키스킷에서 디컴포지션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건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포인트가 있을 때 가운데 포인트는 가운데 점이 1이 어사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한 칸씩 이렇게 높은 자릿수가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한 칸씩 낮은 자릿수가 이렇게 1로 바뀌는 식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거는 상당히 다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를 서킷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사이즈가 왜 1이지? 5개. 그 다음에 이제 t는 1초. 그 다음에 스텝은 한 번가 한 번이 아니죠. 한 번으로 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한 5번으로 합시다. 5번 0.5 이렇게 하면은 이제 0.5초 동안 가는 거야. 0.5초 동안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0.5초 동안 가면은 이제 가운데 있던 애가 0.5만큼 이렇게 0.5초만큼 돌았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 아까 말했던 이 스태거드 퀀텀워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확하게 대칭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계산. 여기서는 그냥 계산이고 그리고 아마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3에 0.3이던가? 네, 이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조정하면서 볼 수 있어요. 사이즈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15개를 해가지고 15개 안에서 한 뭐 2초 간다고 그리고 20개 그냥 이렇게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앰플리튜드가 0이 나오는 곳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그 분포를 하는 거를 컴퓨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잠깐 제가 그 준비해놨던 거는 이거였나? 네,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세팅에서 즉 이제 t는 0.3초, n은 1초에서 실제로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 보고타에 있는 IBM-Q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컴퓨터에서 돌릴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00010, 00, 100, 01000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엄청 많기 때문에 00001 포함해서 1이 여러 개 나온다던가 0이 하나도 안 나온다던가 하는 케이스들로 다 나와서 얘가 좀 보기 어렵게 변하지만 결국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여기 확률이 0.633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다 터졌죠. 0.401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갔던 확률인 1로 가는 거, 한 칸 뒤로 가는 거 0.150, 한 칸 앞으로 가는 거 0.109, 그 다음에 얘가 그 오류가 오류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제로에서 피크가 하나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피크는 이렇게 피크 이렇게 3개 나오는 거는 하나, 둘, 3개는 이렇게 잘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어려운 그래프에서도 이게 이제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여기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레이션이 3개로 하면은 이쁘게 나와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는 거는 작은 거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레퍼런스들도 이제 발표 자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시면은 레퍼런스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사실 발표했던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